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기품. 가수 김민종이 최근 자신의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긁고 지나간 사람에게 지금을 묻지 않고 그냥 보냈다. 더 중요한 건 이후에 가진 인터뷰 내용에 있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나왔나? 라는 질문에 그는 액수를 밝히며 자신의 선행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지만 끝까지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상대의 자동차가 뭐였나? 라는 질문에도 분명히 이름을 밝힐 수 있었지만 그는 아주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저 경차라고만 답했다. 그의 말을 마치 감상하듯 들으며 나는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가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적인 기쁨이나 만족이 아닌 오랫동안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과 표현을 가려내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어른에게 필요한 태도 아닐까? 오랫동안 생각해서 나온 말은 그 사람을 더 오랫동안 빛낸다. 당신은 꼭 글쓰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관련 스터디언의 3번째 영상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영상 소개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네요. 저는 스터디언과 정확히 60분만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16분 분량의 영상 3개가 만들어졌네요. 물론 편집을 멋지게 해주셔서 그렇지만 농밀하게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600분을 촬영해도 영상 하나 만들기도 힘든 사람이 있지만 60분 촬영에 영상 3개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농밀함과 가치는 글쓰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글을 쓰세요. 쓰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쓰세요. 세상에 글 잘 쓰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다들 중간에 포기하죠. 당신은 꼭 글쓰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원하는 곳에 도착할 겁니다. 스터디언 유튜브 영상 클립. 나를 망치는 최악의 변명.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운동할 마음이 없다는 말이고 글 쓸 시간이 없다는 말은 글 쓸 마음이 없다는 말과 같다. 운동이나 글쓰기는 외면하고 살지만 먹고 자는 건 여전히 잘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은 최악의 변명이다. 마음이 없다고 솔직히 말하라. 그래야 변화의 가능성이라도 찾을 수 있다. 성장하는 아이로 키우는 5가지 초등 독서법. 1. 현재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선택하라. 2.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할 때까지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3.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읽는 내내 눈에 품고 있어야 한다. 4. 1분이든 1시간이든 읽은 후에는 한 줄로 독서 후의 느낌을 글로 표현하라. 5. 같은 책을 최소한 10번 이상은 반복해서 읽어야 읽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0번 읽어보면 스스로 깨닫게 된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정중한 이유. 식당에서 직원이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오히려 좀 더 정중하게 반응한다. 이유는 크게 2가지다. 1. 그에게 정중한 말과 태도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2. 그 사람의 무례한 말과 태도가 내 기분까지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상대가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나까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면 그건 상대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미안한 선택이다. 나의 기분과 태도는 나를 지켜주는 지성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를 유지해야 한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40 이후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세상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주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젊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세요. 젊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걸 오해해서 들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보통 인생을 바꿀 좋은 기회는 나이 40이 지나서야 비로소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청춘에게 기회도 잘 찾아오지 않는다. 수많은 성공자와 사상가가 던지는 젊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기회라는 말은 젊으니 기회가 자주 찾아온다는 말이 아니라 훗날 찾아올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젊은 시절에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당부다. 이 말을 오해하면 평생을 고생하며 남 탓을 하며 살게 된다. 40 이전의 삶은 기회를 찾는 시기가 아니다. 찾아올 기회를 멋지게 맞을 준비를 하며 견디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청년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기회를 찾는 삶이 아니라 기회가 본격적으로 자신을 찾아올 40 이후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는 삶에 있다. 멈추지 않고 정진하며 기다리는 것이 청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과제인 셈이다. 물론 젊을 때 기회가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건 매우 소수이며 대부분의 기회는 자신을 받을 준비를 마친 40 이후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찾아온다. 주변을 보라. 40 이후에 수많은 기회가 찾아와 이 전과 전혀 다른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만 2가지만 당부한다. 젊을 때 책을 깊이 읽고 다독이 아닌 읽고 느낀 것을 매일 글로 써서 자신의 SNS에 올려라. 그럼 40 이후 당신의 삶은 더욱 농밀해져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올 것이다. 깊이 읽고 매일 쓰며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2023년 11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야무지게 잘 자란 아이들이 부모에게 보약처럼 들었던 말. 1. 친구의 부탁을 거절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네 감정이 솔직한 게 중요해. 2.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할 때가 반드시 온단다. 3. 모두가 널 좋아할 수는 없어. 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돼. 4. 값진 지혜를 얻고 싶다면 세상의 경험보다 빠른 건 없어. 5. 지각한 사람과 지각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는 각자의 핑계가 있지. 다만 핑계를 극복한 사람만이 시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란다. 6.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면 기분도 좋아져. 7.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힘을 써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지. 8.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제때하는 사람들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어. 9. 이왕 인사할 거라면 멋지게 하자.
그럼 네 기분도 더 좋아질 거야. 10.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우리는 네가 잘 되든 안 되든 늘 믿고 있어. 11. 어려운 도전을 사랑하고 실수를 용서하면서 산다면 하루하루가 새로울 거야. 12. 뭐든 처음에는 힘들지만 반복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나중에는 즐기며 하게 되지. 13. 사람들에게 예쁜 말을 자주 들려주면 네 주변이 좋은 사람으로 가득해진단다. 14.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네 시간을 멋지게 활용할 수 있어. 15. 매일 즐거운 일만 일어난다면 인내심을 기르지 못할 거야. 16.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걱정이 사라진 하루를 보낼 수 있지. 물론 건강이 최고이지만 아이가 학교에 가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지내게 되면 조금 달라지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척척하는 야무진 아이들이 부럽죠. 그러나 생각만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말을 일상에서 아이에게 자주 들려주면 아이는 결국 그 말이 향하는 길을 걷게 되죠. 다만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걱정하지는 마세요. 언제나 부모의 말은 아이를 키우는 최고의 보약이고 시작이 가장 위대한 마법입니다. 김종원 작가, 육아맘, 초등학생,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강연, 66일, 66일 자존감, 대화법. 엄마 아빠의 다정한 말이 아이를 사랑받고 잘 자란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키웁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주변에서 칭찬을 하면 나의 이 부분을 보고 한 칭찬이구나. 앞으로 더 멋지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칭찬도 자존감이 낮은 아이에게 하면 내가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죠.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어떤 교육을 받아도 자신을 믿지 못해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님께서 매일 다음에 소개하는 16가지 다정한 말을 아이에게 자주 들려주시면 아이의 자존감을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10배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1. 적절한 답을 아는 사람은 예쁘게 말을 하지만 답을 모르는 사람은 화를 내지. 2. 꽃을 건네듯 말을 건네면 우리 사이가 더 향기로울 거야. 3. 침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불가능했던 것도 해결할 수 있어. 4. 걱정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실패를 미리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5. 잘 하려는 마음도 좋아. 하지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해도 괜찮아. 6.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너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지. 7. 너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야. 그 가치를 늘 기억하렴. 8. 살다 보면 꼬인 문제를 만나게 되지.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이건 풀리기 위해서 꼬인 거구나. 9. 네가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면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아. 10.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면 더 좋은 것들이 보인단다. 11.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지. 12.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다 잘 될 거야. 13. 끈기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 14. 뭐든 바쁘게 되는 건 없어. 그래서 차분한 마음이 필요한 거란다. 15. 네가 너의 하루를 즐기며 살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아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할 거야. 16. 첫 페이지를 읽었다는 이유로 그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지. 큰 부담 갖지 마. 첫 인상이 좋지 않으면 그냥 스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때로는 좋은 사람들이 만나도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66일 자존감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소통, 부모교육, 자녀교육, 초등학생, 중학생, 사춘기, 대화, 다정하게 66일 66일 자존감, 대화법 엄마와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간에 미루지 않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일상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고 뭐든 제대로 스스로 해낼 테니까요.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는 누구나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기 삶에서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